네, 안녕하세요. 수능 한국지리. 오늘은 대도시권의 확대와 토지 이용의 변화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 지난번에 대도시가 커지면서 교외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도시를 둘러싼 농촌 지역이 일일 통근권으로 하나의 지역처럼 묶인다는 것을 대도시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오늘은 토지 이용의 변화와 주민 생활의 변화가 그 대도시 주변의 농촌 지역의 과거에 있던 지역들이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대도시권이 확대된 거는 교통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교통수단도 뭐 지하철이나 과거에 없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교통수단들이 대도시 주변으로 이렇게 주변 지역을 연결하는 식으로 교통망이 발달하면서 대도시 사람들이 주변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거주지가 농촌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그 과정에서 신도시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신도시는 이제 위성도시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건 꼭 도시 행정구역이랑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특정 지구, 특정 마을, 특정 넓은 범위의 땅에 새로 주택지구가 만들어지면 그 주택지구를 우리가 신도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는 그 지역에 이름을 딴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자, 서울 주변 신도시는 그냥 이름만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이 워낙 대도시고 그 주변에 대도시권이 발달했다 보니까 교과서에 서울 주변의 신도시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1기 신도시는 일산, 분당, 중동, 평촌 이런 데인데, 분당은 성남시에 있는 그런 동네예요. 근데 이 분당 신도시가 유명해져서 이제 분당이 도시처럼 느껴지죠. 2기 신도시는 역시 성남의 판교, 화성의 동탄, 뭐 이런 식으로 그 도시 안에 어떤 지역이 있을 수도 있고 도시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이 위례 같은 경우는 또 서울에 있는 지역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만들어졌는데 1기에서 2기로 갈수록 좀 더 외곽 지역으로 이게 확대되면서 최근엔 3기 신도시까지 나왔죠. 이게 계속해서 교외화가 진행이 되는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그 지역을 지도에서 찾을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래도 이름 정도만 참고해서 요게 신도시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구분만 해서 다음.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대도시권의 토지 이용 변화, 어떤 모습이 변화했냐. 첫 번째로 도시적인 토지 이용이 증가했다, 이렇게 써 있죠. 도시적인 게 뭔데? 농촌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2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만들고 서비스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도시적인 모습이 농촌에 많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런 건물들이나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에서 재배하는 그런 시설 재배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농업을 하는 목적이 이걸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걸 상업적 농업이라고 합니다. 자, 상업적 농업이 이제 농촌에서 더 발달하면서 돈이 되는 걸 많이 재배하기 시작했어요. 원예 작물이나 또는 고소득 상품 작물, 이런 것들을 대도시 주변에서 비닐하우스 같은 데서 이렇게 많이 재배를 한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농촌이니까 땅이 널널해가지고 예전엔 그냥 이렇게 편하게 썼는데, 이런 것들을 빽빽하게 잘 가꾸면서 농촌인데도 불구하고, 촌락인데도 불구하고 집약적인 토지 이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습들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대도시 주변의 기존의 농촌 지역에 대도시의 기능들이 막 빠져나오면서 여러 가지 생활 편의 시설들이 거대하게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마트라든가 아니면 그 서울 주변에 이천이나 여주 이런 데 가면 엄청나게 큰 아울렛 같은 게 있어요. 진짜 엄청 마을 정도로 큰 그런 쇼핑센터. 여기서 쇼핑센터는 엄청나게 큰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대형 물류창고. 대형 물류창고는 그 쿠팡이나 그런 큰 물류 기업들, CJ나 뭐 그런 애들이, 그 서울에는 이제 땅값이 너무 비싸니까 이 농촌 지역에다가 커다랗게 아주 거대하게 창고를 짓고 거기서 전국으로 이제 배송을 시작하는 거죠. 그 중간 기지 같은 게 요 대도시권의 주변에 있는 농촌 지역에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뭐 주말 농장. 아까 그 농촌의 모습이 그
점점 서비스나 이런 제조업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주말 농장인데, 이런 건 서비스 업종이에요. 그 사람들, 고객을 유치해가지고 체험하게 한 다음에 돈 받는 거. 도시 주변에서 도시 거주민들이 농촌 지역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이런 걸 체험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또 펜션이나 이런 숙박시설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렇게 토지 이용 변화 한 측면에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주민 생활의 변화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은 기존에는 농사만 짓는 그런 걸 전업 농사라고 합니다. 전념해서 농사만 짓는 거. 근데 이제는 농사만 짓는 게 아니라 농업 외에도 소득이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것들, 예를 들면 주말 농장을 운영한다든가, 뭐 식품을 제조한다든가, 잼을 만들다든가, 고추장을 만든다든가,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겸업 농가. 그러니까 어떤 집에서 농사 짓는 사람도 있지만 뭐 서비스 업체에 다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식으로 겸업 농가의 비중이 늘어난다는 변화 모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주민 구성들이 일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되게 다양화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통의 농촌의 가치였던 어떤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은 조금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이제 신도시 같은 게 막 조성이 되면서 대도시로 출근하는 사람들, 대도시로 통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택지지구가 신도시가 대도시 주변에, 서울 주변에 많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 일자리는 아직 다 이렇게 이주를 많이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자리는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로 출퇴근을 하면서 집은 농촌, 그 대도시권에 있는 도시 주변의 농촌 지역에서 자다 보니까 이 대단위 아파트 단지 신도시에서 대도시로 통근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구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은 대도시권의 확대와 토지 이용 변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